형님, 정말 저예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서울의 한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90세 할아버지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5m. 하지만 그 5m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시린 생이별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0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헤어진 두 형제가 2020년 기적처럼 재회한 실화입니다. 평범했던 여름. 황해북도 어느 작은 마을. 1950년 6월 24일까지만 해도 형 영철과 동생 영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형의 나이는 20세였고 동생은 15세였습니다. 영수야,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가 감자전을 해주신대. 형 영철이 밭에서 일하던 동생을 불렀습니다. 진짜? 형, 그럼 내가 빨리 일 끝내고 감자 더 캐올게. 영수는 해맑게 웃으며 괭이질을 더 힘차게 했습니다. 두 형제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함께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야, 우리 마을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7월 중순, 피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철아, 영수야, 빨리 짐을 싸거라. 우리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아버지 김한섭 씨는 다급하게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많은 짐을 어떻게 다 들고 가요? 필요한 것만 챙겨라. 옷까지 몇 벌하고 먹을 것만. 어머니 박순덕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이불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1950년 7월 18일 밤. 김씨네 가족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어머니가 열이 너무 높으시오. 70대의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런 피난길에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죠. 이러다가는 모두 위험합니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 뒷산 동굴에 숨어 있어야 해요. 마을 이장님의 말에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20살 영철이 나섰습니다. 안 돼. 내가 맏아들인데 어떡해. 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요. 영수는 어리니까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요. 형, 나도 남을래. 영수가 울먹이며 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넌 가야 해. 부모님을 모셔야지. 영철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야, 잘 들어. 형이 할머니 모시고 곧 따라갈게. 너는 부모님 잘 모셔야 해. 그리고 이거 받아. 영철은 목에 걸고 있던 은목걸이를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잖아. 내가 반은 가지고 있을 거야. 너도 반 가져. 영철은 목걸이를 반으로 뚝 끊었습니다. 형 꼭 할머니 모시고 와야 해. 응. 한 달 아니 길어야 2달이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자정. 영수는 부모님과 함께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형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형의 얼굴을 영수는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영수야, 건강해라. 꼭 다시 만나자. 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 꼭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그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철은 할머니와 함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영철은 매일 길목에서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제 남북으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동생을, 부모님을 영영 못 보는 겁니까? 할머니는 195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아,
미안하구나. 할미 때문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동생 꼭 찾아라 꼭. 영철은 홀로 북쪽에 남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동생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 목걸이는 뭐예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아빠의 보물이란다. 아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랑 똑같이 생겼지. 동생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남쪽에. 아빠도 모른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거야. 영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부모님을 따라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에서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1951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이었습니다. 영수야, 형을 찾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형이 내려올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우리 집 주소를 알까요? 우리 집은 없어졌어도 마을 이름은 알지. 영철이가 똑똑한 애니까 꼭 찾을 거야.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1960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야, 형을 못 찾아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형을 찾을게요. 영수는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건 아빠의 형님이 주신 거란다. 영수는 반쪽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북쪽에 계실 거야. 꼭 살아 계실 거야. 1983년 KBS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도 신청했습니다. 김영철, 1930년생. 황해북도 서운군 백암리 출신. 키 170cm 정도의 은목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영수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형님, 동생 영수입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형님도 살아계시면 꼭 연락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985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2003년, 2015년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영수는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탈락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큰아버지가 살아계실 확률이. 닥쳐. 내 형은 살아있어. 영수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예민했구나. 하지만 형님은 살아계실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2018년 어느 날 영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나이 83세였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일부 유출되어 남한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혹시? 영수는 관련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탈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일부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는 어렵습니다. 제발, 제 형을 찾아주세요. 김영철, 1930년생입니다.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관련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 씨 연락드립니다. 명단에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철, 1930년생, 황해북도 출신. 영수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셔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북쪽의 88세 김영철도 동생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산 가족 찾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철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영수, 1935년생.
1950년 7월 18일 피난길에 헤어짐. 은목걸이 반쪽을 가지고 있음. 영철의 딸 김미영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야. 영수는 살아있어. 내가 느껴져. 영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남북 관계가 잠시 개선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단체들이 남북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수 씨 찾았습니다. 김영철 씨가 북에 계십니다. 영수는 전화를 받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건 형님도 영수 씨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형님이 나를.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날 북쪽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동생 찾았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뭐? 뭐라고? 88세의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삼촌이 남쪽에 살아계세요. 아버지를 찾고 있었대요. 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형이 너를 찾았다. 2019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특별 이산 가족 상봉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겁니까?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극소수의 이산 가족 화상 상봉이 추진된 것입니다. 김영수 씨 화상으로라도 형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상이요? 화면으로요? 네, 직접 만나시는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화면으로라도 좋아요. 형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2020년 11월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회의실. 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떨리지. 70년을 기다린 순간이니까. 영수의 손에는 반쪽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의 평양. 형 영철도 딸과 손자들과 함께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영수가. 정말 나올까? 영철의 손도 반쪽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형님? 영수야. 70년 만에 두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화면 속 영철은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7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화면 속 영수도 나이가 들었지만 형은 단번에 동생을 알아봤습니다. 영수야. 정말 너구나. 형님. 저예요. 영수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형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이 할머니 모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 잘 살았니? 네, 형님. 덕분에 잘 살았어요. 형님은요? 나도 잘 살았어. 둘은 서로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영수야, 이게 내 딸 미영이야. 그리고 이게 손자. 형님, 이게 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손주들. 영수야, 너 그거 아직 가지고 있니? 영철이 물었습니다. 네, 형님 이거요. 영수는 반쪽 목걸이를 화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영철도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영수야, 우리 진짜 형제 맞구나. 네, 형님. 우리 형제예요. 화면으로 보는 두 개의 반쪽 목걸이는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70년 동안 따로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두 형제처럼. 화상 상봉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두 형제는 다급해졌습니다. 영수야, 건강해라. 오래오래 살아야 해. 형님도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래. 다음에는 직접 만나자. 꼭. 네, 형님. 사랑해요. 나도.
나도 사랑한다, 영수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수는 화면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형님, 형님. 북쪽에서도 영철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화상 상봉 후 두 형제는 적십자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에게, 동생아, 형이 편지를 쓴다. 너를 화면으로라도 본 이후로 형은 매일 웃으며 지낸단다.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너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형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목걸이 잘 보관해라. 그게 우리 형제의 증표니까. 아, 그리고 너희 손주들 사진 고맙다. 정말 잘생겼더라. 우리 핏줄이 맞나봐. 다음에 만날 때는 직접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싶구나. 형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술은 못 마시지만 그래도 너랑 같이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건강해라, 영수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고향에서 널 사랑하는 형 영철.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께. 형님, 동생 영수입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저도 형님을 본 후로 매일 행복합니다. 제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형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형님, 저 약속 지킬게요. 오래 살아서 꼭 형님을 직접 만날 거예요. 그때 형님 손을 꼭 잡고 싶어요. 화면이 아니라 진짜로요. 목걸이 저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큰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님 목걸이랑 언젠가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동생 영수 올림. 2021년 6월 기적처럼 두 번째 화상 상봉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형님, 영수야. 두 사람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영철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91세의 나이였습니다. 형님,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를 또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형님, 걱정돼요. 건강 꼭 챙기세요. 너도 건강해야 해. 우리 직접 만나야지. 영철은 이날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형이 너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게. 노래요? 너 기억나니? 어렸을 때 형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 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살구 꽃아기 진달래. 옛날 어린 영수에게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영수는 울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70년 전 그날 밤 헤어지기 전 형이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두 형제는 화면을 통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1년 말 직접 대면 상봉이 추진되었습니다. 영수 씨, 내년 초에 형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진짜로 형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영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님, 우리 드디어 직접 만나요.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모든 상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겁니까? 영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형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그 후로 영수는 북쪽으로부터 어떤 편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이 목걸이가 하나가 될까? 다음에 영수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소식을 들은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손녀에게 힘없이 손짓을 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한 뒤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살구 꽃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